There's no bridge! Oh, hell no. Well, that was new. 이 영화 보고 한 일주일은 운전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매드맥스? F9 시동 걸어야죠. 걸어야죠. 네. 2001년에 빈 디젤이 저희 나이 또래였던 것 같아요. 아, 그랬어요? 67년생이거든요. 올해 나이가 55입니다. 자동차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선사하는 액션 영화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입니다. 빈 디젤이 사실상 이 시리즈의 메인 제작자나 다름이 없고 2001년부터 시작돼서 11편까지 지금 개발 중인 것 같고 재작년에 이미 홉스랑 쇼를 캐릭터로 내세운 스핀오프가 따로 개봉을 또 하기도 했었죠. 근데 빈 디젤이 여러 가지 구상들을 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여성 캐릭터들을 따로 모은 스핀오프라든가 여러 가지로 좀 구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2001년에 나왔던 1편은 사실 얘기 자체만 놓고 보면 별로 특별할 건 없기도 해요. 경찰이 언더커버로 잠입하는 거라든지 또 이제 도미닉과 브라이언이 가까워지는 과정들을 보다 보면 어느 정도는 짐작할 만한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쭉 시리즈를 오래 지켜보게 되면 느껴지는 약간 관객도 함께 나이 드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액션 영화가 뭉클하기 쉽지 않거든요. 드웨인 존슨이랑 빈 디젤 보면서 눈물 흘리는 내가 좀 싫더라고요. 자, Ride or Die. 좀 끔찍한 말입니다. 영화 줄거리 함께 보시죠. The world has a way of changing, but there's one thing that always stays the same. You miss the old life Do you? every day. Get back with the soldiers. If you woke up, wake up. Get back. We got the product. We got the tools. Crank it all the way up. We going wild. We on the loose. We are the truth. Yes! 이전까지만 해도 자동차 액션, 그러니까 카체이스라는 것은 어떤 액션 영화의 하나의 시퀀스에 불과했단 말이죠. 이 카체이스가 영화의 소재로 본격적으로 옮겨온 시리즈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미 뭐 4편부터 이 스트리트 레이싱은 더 이상 주 소재도 아니에요. 나중에는 그냥 극한의 자동차 묘기를 동원한 액션 영화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가면 갈수록 스케일도 커지고 액션도 엄청 세지잖아요. 이 싸우게 되는 악당들이 스케일이 커져. 막 마약 왕 나오고 부패 경찰 조직 당연히 나오고요. 암살자, 테러리스트 급이 올라가잖아요. 또 자동차를 이용해서 뭐 합니까? 탱크, 비행기, 잠수함, 개박살 낸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르도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 것 같거든요. 1편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스포츠 드라마 느낌이 살짝 있다면은 2편부터 서서히 액션 영화의 느낌을 좀 드러내기 시작을 하고 이게 5편에서는 일종의 하이스트물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 6편은 미션 임파서블이잖아요 거의 7, 8편에서는 아예 첩보 액션 히어로물이 됐다고. 일단 1편부터가 제작비 대비 꽤 괜찮은 흥행을 거뒀어요 당시. 그래서 후속 시리즈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됐는데 이 분노의 질주 시리즈가 지금과 같은 그런 어떤 대형 프랜차이즈가 된 시기가 저스틴 린이 감독했던 이제 3편부터 6편까지 감독했던 그 시기인 것 같아요. 이 저스틴 린 감독이 지금 9편의 연출도 맡았죠. 자동차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시도들을 변주해오게 되는 건데 빌딩 안에 있던 차들이 어떤 조작에 의해서 수십 수백 대가 아래로 쏟아져 내려오죠. 그거가 좀비차라 그러나요? 그런 거죠. 좀비차. 차를 타고 한쪽 빌딩에서 한쪽 빌딩으로 이렇게 점프. 이게 더 이상 못던 거를 보여줘야 관객들이 만족을 할까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차량에 로켓을 달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원시원한 질주의 쾌감을 보여주기도 하고 다크나이트 트럭 전복신을 약간 오마주한 그런 장면들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자석을 이용한 카 액션도 굉장히 저는 눈에 띄었는데 자석은 굉장히 액션이 수평적이라 해야 될까요? M극과 S극이 밀어내는 모습이고 트럭 전복은 굉장히 그 자체로 수직적이잖아요.
상승과 하강으로 직조해낸 아주 명징한 어떤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액션 영화를 가장한 약간 과학 영화가 아닌가. 중력이 다하잖아요, 결국에는. 저도 좀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이 그 낭떠러지를 향해서 차가 달리고 있죠. 도미닉과 레티가 탄 차가 그 와이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바퀴 휠에 딱 걸려서 차가 이렇게 절벽에서 떨어지는데 한 바퀴를 어떤 돌아서 반동에 의해 다시 절벽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들도 보면 아 진짜 자동차를 기반으로 영화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상상력이라고 해야 되지, 그런 아이디어의 시각적인 즐거움이 여전히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한 영역 혹은 의외의 영역이 있구나, 뭐 그런 생각도 들게 되고, 그게 또 오랜 기간 이 시리즈를 만들어 온 저스틴 린 감독이 할 수 있는 그런 시도 같기도 해요. 영화 속에서 활용되는 소재, 아주 중요한 요소가 가족이라는 키워드란 말이에요. 이것도 특히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 가족도. 분노의 질주 시리즈는 신파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하나의 영화적인 장치를 위해서 가족이라는 소재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초기작부터가 이미 굉장히 끈끈한 우정으로 시작이 되고, 또 시리즈를 거듭하면서 피를 나눈 가족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 가족과 가족들이 모여서 굉장히 그 자체로 거대한 공동체가 영화의 중심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차 타러 일하러 정말 가기 전에 집에서 완전 딸바보잖아요. 가족 바보들이고. 초반부터 그런 가족주의적인 정서가 어느 정도 영화 전반에 깔려 있는 측면이 있었다. 그게 가장 극적으로 두드러졌던 게 아무래도 제임스 완이 감독한 7편이었던 것 같은데, 제 기준에서는 배우 폴 워커의 사후에 이제 워커 형제를 기용을 하고 여러 그런 음성이나 얼굴 같은 것을 후반 작업으로 다듬어서 7편 말미에 가면은 영화 밖에서도 영화 안에서도 이 시리즈를 오래 함께 해온 그 배우를, 캐릭터를 애도하고 떠나보내는 굉장히 뭉클한 장면들이 있잖아요. 거기 나온 노래가 또 See You Again. 영화 본편에도, 그리고 또 이전 시리즈에 폴 워커가 출연했던 장면들이 짧게 이렇게 합성이 돼 있고 편집이 돼 있기도 하고,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어도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생사고락을 함께 해온 어떤 공동체, 친구 자체가 사실상 다른 의미의 가족이나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국내에서도 이런 정서가 어느 정도 통했던 것 같기도 한 게, 6편까지는 잘 돼야 100만 명 중반대 그 정도 관객 수였던 이 시리즈가 7편 들어서 갑자기 300만 명대로 급부상을 했고, 떡상했네. 뒤이어 개봉한 8편이 7편보다 더 흥행해서 성공을 하기도 했었죠. 역시 모든 것은 장기 투자입니다. 장기 투자가 답이고요. 자, 이 그 빈 디젤과 폴 워커의 투톱이 중심을 이루다가 이 폴 워커의 전후로 새로운 인물들이 투입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드웨인 존슨과 뭐 제이슨 스타뎀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웬 쇼 역의 루크 에반스도 있었고, 해티 쇼 역의 바네사 커비도 볼 수 있고, 뭐 사이퍼는 샬리스 테론이 담당을 했고, 지젤 역에는 잘 나가는 우리 갤가돈 누님도 있잖아요. 또 강성호 씨도 있습니다. 한이라는 캐릭터로 나오는 분노의 질주 해원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 출연진들이 치고 빠지는 이 부분, 그런 어떤 이합집산에서 오는 재미도 팬들한테 굉장히 쏠쏠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이제 개인적으로 9편에 이번에 드웨인 존슨이랑 제이슨 스타뎀이 출연하지 않아서 살짝 아쉬운 측면도 있는데, 뭐 드웨인 존슨과 빈 디젤 사이에 뭐 한때 불화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했지만 아직 이 시리즈에서 하차하기로 확정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빈 디젤이 제작자기도 하니까 여러 가지 의지에 따라서 향후에 복귀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아직은 좀 남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영화가 뭐 소위 케이퍼 장르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캐릭터들 간의 역할이나 그들의 재능이나 이런 게 막 뚜렷하게 나눠져 있는 건 아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는 운전을 잘하고 누구는 총을 잘 쏘고 이게 아니라 이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매력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누구 하나 정말 소모되는 캐릭터가 없다는 의미로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또 새롭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존 시나입니다. 네, 이 도미니 토레도의 동생 제이콥 토레토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또 가족이야. 얘 악당인데 1977년생이거든요. 2001년에 프로레슬링 선수로 데뷔를 했는데 빈 디젤과 10살 차이예요. 보면은 그러고 보면 분노의 질주는 약간 프로레슬러들의 등용문 같은 시리즈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프로레슬링을 거쳐서 영화 배우로 가장 성공적으로 활동한 인물이 드웨인 존슨이 사실상 독보적이죠, 아주. 또 뭐 존 시나도 최근에 그 트랜스포머 스피노프 범블비 이런 데서 또 활약을 하기도 했고, 여러 작품들에서 꾸준히 좀 배우로서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6편에서 우리가 다 죽은 줄 알았잖아요, 한이. 이번 영화에 어떻게 복귀하게 될지도 약간 예고편을 보면서 궁금증이 생기기도 했는데, 그 6편에서 도미닉 토레토 넌 날 모르겠지 하면서
그 하한이 타고 있는 차가 전복된 걸 뒤로 한 채 제이슨 스타뎀이 이제 전화를 하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9편의 예고편을 보면 하한이 타고 있었던 그 차를 그 제이콥이 존시나가 타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시리즈 오랜 팬들이라면 소위 약간 떡밥 같은 그런 것들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홉스앤쇼에 나왔던 브릭스턴 기계인간 뭐 그런 식으로 살아 돌아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차가 전복되고 폭발하는 와중에 기적처럼 탈출을 했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아니면 쌍둥이가 있고 무리수 내지는 요새 말로 뇌절이라 하거든요. 납득할 만한 서사와 배경을 갖춘 채로 인기 캐릭터가 복귀하는 건 팬들 입장에서 얼마든지 환영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이야기를 확장하는 측면에서도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시리즈 10에서는 어벤져스처럼 분질 어셈블 이래가지고 다 집합시키는 어떤 그런 찐 광경이 나오기를 내심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어가지고 이제 다 나온다.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텀 가지고 팝콘각 얘기해보겠습니다. 미리 See You Again. 아직 멀었습니다. 네, 11편까지 있기 때문에 반가운 얼굴도 우리 송강호란다. 저기 누구야? 강성호 씨도 있고 뭐 샤를리스 테론도 있고 다 있는데 다음에 다시 보자는 식으로 미리 See You Again. 네. 이번엔 진짜 얼티메이트일 것인가. 이게 국내 개봉명이 다 제각각이었던 게 뭐 더 익스트림, 뭐 더 얼리미티드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자, 저희 팝콘각 분노의 질주 The Ultimatum 가지고 더 얼티메이트. The Ultimatum 가지고 분노의 질주 9이라 합시다. 네. 네. We going wild. We on the loose. Not today.